자, 그럼 지금부터는 요 베타 t 기분 yt 베타 요 베타 t 플러스 1 베타 t 플러스 1의 이제 기대값과 그 다음에 얘 분산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yt 베타 t 플러스 1 얘를 하려면 그 전에 뭘 먼저 도출할 거냐면 베타 t 기분 yt 그러니까 베타 t 플러스 1이 없을 때 기대값과 또 베타 t 플러스 1이 없을 때의 분산을 먼저 도출할 겁니다. 얘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 순대로 우리가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캡티까지. 그리고 이 단계 끝나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얘는 우리가 역순으로 얘들을 계산합니다. t, t-1, t-2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계산합니다. 이 단계를 마코 스위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코 스위칭에서는 해밀턴 필터라고 그러고 이 상태 공간 모형에서는 우리가 칼만 필터라고 부릅니다. 칼만 필터고요. 이 두 번째 단계는 마코 스위칭 모형과 마찬가지로 요것과 똑같습니다. backward recurrence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칸만 필터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테이션을 먼저 써보죠. E의 베타 t 기분 yt-1은 우리가 노테이션상 우리가 베타 t t-1 그러니까 t-1 시점까지 정보가 있을 때 t에 대한 베타 t에 대한 기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riance of 베타 t 기분 yt-1은 노테이션을 우리가 p의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t-1이 아니라 yt라면 이게 yt-이 아니라 만약에 yt라면 베타 t 기분 t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 칸만 필터는 총 6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가정하냐면 베타 00와 p00가 주어져 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0일 때 달리 말하면 e of 베타 0 기분 y0 또 얘의 분산은 주어져 있다.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어지도록 합시다. 이걸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어지다 치고 첫 번째 단계는 E의 베타 t 기분 yt-1을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썼지만 한 번 더 쓰면 베타 t t-1을 계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거 하려면 우리가 다시 상태 공간 모형을 써놓고 시작하면 편합니다. 상태 공간 모형은 매저먼트 이퀘이션은 yt는 ht의 베타 t 더하기 노멀의 0 시그마 그리고 트랜지션 이퀘이션은 베타 t는 뮤 더하기 g의 베타 t-1 더하기 노멀의 0 오메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기대값이 하면 이걸 도출할 때는 이 트랜지션 이퀘이션에다가 양쪽에 기대값이 차면 돼요. 근데 어차피 뮤와 g는 파라미터고 확률 변수가 아니고 베타 t-1인데 이 주의하실 건 이 베타 t-1입니다. 이 베타 t-1은 한기점 과거값이지만 얘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확률 변수입니다. 과거값도 확률 변수예요. 따라서 얘들 기대값 해버리면 얘도 기대값 해줘야 돼요. 그냥 베타 t-1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뮤 더하기 g에 얘는 베타 t-1 기분 t-1 이렇게 써줘야 돼요. 물론 이게 에러텀 여기 VT에 대한 VT 기대값 제로니까
얘 기대값 제로니까 그냥 0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얘의 분산 variance of 베라 t given yt-1입니다. 얘는 노테이션을 b t t-1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분산치하면 여기다 양쪽 분산치예요. 분산치하면 어차피 뮤는 어차피 상수고 날라가는 거죠. g는 상수지만 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베타 t 마이너스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g는 제곱해 줘야 돼요. 근데 g가 일반적으로는 행렬이니까 트랜스포즈에서 한 번 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g 그리고 베타 t 마이너스 1의 분사 공분사는 p의 t 마이너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1 기분 yt 마이너스 1이 주어져 있으니까 t 마이너스 1의 g 프라임 더하기 이 에러 텀의 이제 분사 공분사는 오메가 이렇게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 세 번째 식은 yt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얘는 노테이션을 yt given t-1이라고 하면 얘는 여기 매점부터 이퀘이션의 기대값이 하면 돼요. 그리고 ht는 익사이즈한성 값이니까 확률 변수 아니기 때문에 그냥 ht라고 쓰시면 되고요. 베타 t의 기대값 채우죠. 베타 t의 기대값 뭡니까? yt-1이 주어졌을 때 베타 t의 조건부 기대값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1번에서 계산했죠. 그게 바로 베타 t t-1을 넣어주면 되고 더하기 0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et 얘가 et인데 et의 기대값은 제로로 봐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산 yt-1은 그죠? 얘를 우리가 f에 노테이션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을 yt의 분산을 yt의 조건부 분산을 f로 표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매점 이퀘이션에다가 우리가 분산을 취하면 되죠. 분산을 취하면 ht는 확률 변수가 아니므로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타 t는 확률 변수고 베타 t의 분산은 bt t-1 그리고 ht는 제곱해줘야 되니까 ht 프라임은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고 더하기 시그마는 여기 있어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를 계산할 텐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 다섯 번째에서 우선 베타 t given yt를 계산할 거예요. 이거는 노테이션은 당연히 베타 t t라고 노테이션 해야 될 것이고 얘는 분산 베타 t given yt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우리가 p t t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코 스위칭에서 해밀턴 필터랑 똑같죠. 해밀턴 필터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뭘 했냐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이게 probability인데 st given yt-를 계산하고 그죠? 마지막에 그 다음 시점 넘어가지 우리가 뭘 합니까? 이때 먼저 predict probability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st given yt filtered probability 계산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predictive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filtered를 계산하는 거죠. 매 시점마다. 그렇죠?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얘를 계산해야 그 다음 기에 가서 predictive probability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상세히 보죠.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일단 왜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보죠. 먼저 t가 1부터 시작합니다. t가 1부터 시작하면 내가 필요한 거는 내가 계산할 거는 베타 1, 제로를 계산할 거란 말이죠. 베타 1, 제로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뮤와 g와 이런 것 이미 있는 거고 또 필요한 게 베타 제로 제로란 말이죠. t가 1이니까 얘들은 주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니까 1번에 계산돼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됩니까? g는 주어져 있고
얘는 이제 P00잖아요. P00도 주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계산이 돼요. 따라서 베타 10 계산되고, 그 다음에 P10 계산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베타 10 들어가고, 이 자리에 P10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계산된단 말이죠. 계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2가 됐다. T가 2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5번, 6번 하지 않고 4번까지만 하고 T가 2가 됐다. T가 2가 됐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계산해야 될 게 베타 21이란 말이죠. 근데 베타 21 계산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보시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T가 2가 되면 베타 11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베타 1은 우리가 계산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T가 1일 때 베타 10는 계산한 적이 있지만 베타 11은 계산한 적이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P21을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P21을 계산하려면 여기서 P11이 있어야 돼요. P11이 있어야 되는데 P11도 우리가 계산한 적이 없죠. P10는 계산한 적이 있지만, 따라서 우리가 T가 1일 때 베타 10와 P10도 계산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베타 11과 P11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시점에 가서 우리가 베타 21과 P21을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베타 T2와 PTT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를 하려면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그거를 설명을 따로 해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써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변수가 Z1, Z2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의 평균은 예를 들어서 mu1, mu2라 그러고, 분산 공부산이 있겠죠. 분산 공부산이 이제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21, 시그마 2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때 Z1 기분 Z2는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얘도 여전 노멀이죠. 노멀인데 노테이션을 mu 1, 2 시그마 1, 2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때 mu 1, 2는 mu 1 더하기 시그마 1, 2 시그마 2, 2 인버스에 Z2 빼기 mu2가 돼요. 그리고 시그마 1, 2는 시그마 1, 1 빼기 시그마 1, 2의 시그마 2, 2 인버스에 시그마 2, 1이 됩니다. 이거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 Z1과 Z2라는 관계없다는 소리는 얘들이 제로란 소리죠. 얘들이 제로란 소리는 얘가 제로고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Z2가 주어졌든 안 주어졌든 간에 이 조건부 기대값은 원래 마지널 분포에서의 기대값과 분산이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관계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 보시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1으로 해서 무조건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이 부분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분산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기대값은 옮겨가는 거죠. 새롭게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옮겨가냐면, 예를 들어서 Z1과 Z2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Z2가
원래 본인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값이 나왔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Z1도 평균보다 원래 Z1의 평균이 μ1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얼만큼? Z2가 평균보다 더 높은 값에다가 요만큼의 가중치를 더해줘서 이제 이 Z1의 조건부 기대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Z2라는 놈이 애초에 분산이 되게 크다. 그러니까 Z2라는 놈이 원래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다. 크다는 말은 얘가 크다는 게 뭐라 해야 되나요? 애초에 에러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에러템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는 얘 정보가 아주 클리어하지 않다는 소리란 말이죠. 정보의 양이 되게 적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평균에 설명되는 것보다 평균 외에 설명되는 것보다 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얘가 더 크면 사실은 시그마 2 인버스잖아요. 그럼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2는 커지면 시그마 2가 커지면 시그마 2 인버스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Z2라는 새로운 정보의 가중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2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말하는 거고 시그마 1, 2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말해요. Z2와 Z1이 같은 방향 움직이느냐 반대 방향 움직이느냐 얘는 이제 방향성을 잡아내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러프를 말하자면 또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5번, 6번식을 우리가 도출하려고 해요.